AI 이거 보통 그게 아니래. 과거에 뭐 인터넷 혁명보다 더 이상이래. 스토리텔링은 어마무시해. 말되는 같은 데다가 그놈의 금리나 타령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장기 뷰는 같은데 지금 현재 충격파가 왔는데 이걸로 끝났다 안 끝났다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여긴다 손 치더라도 몰빵은 치지 마시라. 네. 레버리 쓰지 마시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예. 어이. 아니, 왜요?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여기 앉거든요. 어. 여기가 초대 손님 자리예요. 여기가 초대 손님 자리고. 네. 근데 제가 자리 바꾼 이유가 있죠. 왜요? 왜냐면은 자꾸 저는 그런 공대생 출신이지만 글도 좀 감성적으로 좀 쓰고 그리고 또 T이기도 하지만 F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저를 굉장히 좀 착한 애, 좀 막 지난번에 또 울었던 애, 뭐 이렇게 또 따뜻한 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좀 야성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야성미를 우리 채널이니까 뭔가 좀 약간 보여드리기가 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야성미를 누가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좀 야성미 보이면서 좀 튀기 없게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는 이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의 야성미를 좀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장님을 이쪽에 모셔놓고 저도 오늘 좀 얘기 좀 해보겠다. 얘기 좀 하려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유, 일단 HS 아카데미 또 이렇게 출범한 거 축하드리고. 네. 예. 참 철딱선이 없던 이어서 세월이 가면서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예전에는 폭은 좁고 네네. 높이는 굉장히 높은 요즘 돌아다니는 2층 버스처럼 네네. 저러다 저 넘어지겠는데? 그 커브에서는 저 잘못하면 차 넘어지겠는데 맞아요, 싶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저 소장님 처음 만났을 때가 제 기억에 뭐 1450포인트 코스피가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이었을 때 이제 1500포인트 정도 됐을 때고 그때 제가 막 시장을 엄청 좋게 본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증권이 있을 때 아니신가? 네, SK 그때 있을 때 막 그 왜 떠오르는 인사이트는 많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맞아요. 말이 됐건 글이 됐건 이걸 갖다 빨리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고 맞아요. 대담이나 토론을 하면은 남한테는 뭐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 막 얘기하던 그 시절. 그렇죠. 얘기할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기도 바쁘거든. 이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약간 말을 걸어봐도 약간 이거 방어적으로 나오고 이거 좀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소장님하고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이효석 대표도 자연스러운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다인 줄 알았어. 내 경험한 게 다하고 포지션 걸어놨던 대로 반대로 가면 시장이 잘못된 거지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뭐 하나 떠오르면은 리포트가 됐건 무슨 방송이 됐건 이거 빨리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갖고 그랬는데 이제 뭐 쥐 터지고 맨날 뭐 야구 선수는 2할 오픈부터 이제 연봉이 달라지고 3할 때 넘어가면은 그렇죠. 이제 스타급이잖아요. 우리 시장은 딴 거 있나? 늘 5할이지. 그렇죠. 맞든지 틀리든지. 맞든지 틀리든지인데 절반 중에 틀렸을 때 덜 터지고 벌었을 때 조금이라도 남겨야 이게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입 터는 쪽으로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운용이나 딜러 이런 쪽으로는 절반 맞추고 절반 틀리는데 맨날 손들이 늦거나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다가 요만큼 먹고 이만큼 터지니 못 견디니 그리고 이 대표도 그래도 이효석한테 야성 빼면은 시체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좀 오늘 좀 한번 잘 한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근데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아마 이제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네네.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계속 잘 팔로우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대표는 어떻게 보셔? 역시 바로 훅 들어오시는군요. 좋습니다. 악소리 끝났냐? 끝났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거 이빨 물고 안전벨트 딱 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대충 이제 지금부터는 주팔 기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역시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끝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사냐 아니면 오르면 파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빠지면 사야죠. 이렇게 되는 데는 오르면 팔아야죠 이제는. 그러지. 이 대세가 끝났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아직 한 번 더 충격이 있다. 아니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안 끝났다. 지금은 기회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기회다.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럼 오늘 토론 되겠는데. 그렇죠. 주식 기준으로 합시다. 아직 상방에 포텐셜이 남았다. 한참 남았던 거죠. 전고점 더 연다. 한참 남았던 아니.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X축에 시간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시간을 지금 누구 말 맞다나 2030년까지 기다리고 사서부터 3년까지 기다리면 터질 놈 어디 있어. 그치. 그래 되면 2030년까지 기다려갖고 터지면 그거는 여서 가는 거고 그렇죠. 문제는 2030년 가기 전에 실려나 갈까봐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도 2030년까지는 이어. 그래서 저의 생각은 올해 연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간다. 근데 그 이후 갈 때는 이전 고점은 훌쩍 넘긴다. 당근, 그까지는 맞아. 그까지는 나도 오케이. 같은데 문제는 연말 이전에 이렇게 이번에 빠질 때 이걸 갖다가 후달거리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내 돈 내산 그러면 이거는 반토막이 나든 버틸 수 3분의 있는데. 1 토막이 나든 세월 보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갖다 레버리지 쓰고 있으면 못 견디지. 어디 가서 돈을 더 해서 그냥 마진콜 그래서 채우고. 이번에 엔화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본질은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터진 거잖아요, 그냥 손실이 많이 난 거잖아. 그래서 포지션 정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정리 끝났냐 안 끝났냐 이 질문이 중요한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진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셨네요. 여진. 여진. 이제 지진이 항상 보면은 앞전자를 쓰든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진하든지 네네. 전진이라 하고 그다음에 본진이 한번 와서 맞아요. 한번 아작을 터지죠.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호 작업하고 이러는 와중에 또 보면 여진이 또 한번 와서 맞아요. 때로는 여진이 또 위력이 있을 때가 있고 아마 그래서 그거 아닌가 싶어요. 흔히 말하는 올라갈 때도 1, 2, 3, 4, 5지만 내려올 때도 1, 2, 3, 4, 5야. 1파, 3파, 5파의 어떤 충격 파동이 있는데 지진으로 치면 그건데 그러니 우리가 지금 7월 FOMC에서 파월이 9월에 금리 내려주기 시작하기로 이제 확실하게 신호 줬어. 그토록 고대하던 그 얘기 했는데 그날 FOMC 있기 전에 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BOJ가 0에서 0.1이던 그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렸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좌우지간 분위기 싸해지고 장이 못 보던 낙폭이 나오고 하니까 언제 그 ISM 제조업 지수 봤다고 그거 갖고 갑자기 경기 침체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 기계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어느 레벨 오면 무조건 다 걸려나 있던 그 스탑로스 손절 다 체결됐을 거고 한데 요거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이호석 대표나 저나 장기 뷰는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 충격파가 왔는데 이걸로 끝났다 안 끝났다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저가 매수 기회라고 여긴다 손 치더라도 몰빵은 치지 마시라. 네. 레버리 쓰지 마시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최근 흐름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은 아시잖아. 경마장에 가면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죠. 네. 앞만 보고 달리는데 얘가 지금 뭘 봤나 하면은 AI 이거 보통 그게 아니래. 과거에 인터넷 혁명보다 더 이상이래. 스토리텔링은 어마무시해. 말되는 같은 데다가 그놈의 금리 인하 타령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부터 했을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결국 이 포모 한때는 코인으로 전반 벤처 뽑았대. 집 샀대 이 소리인데 이제는 주식 가지고 그쵸. 그래 됐는데 그러면서 앞만 보다 보니까 주변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재가속될 수가 있는 거고 이 빚 문제. 요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민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까이는 코로나 이후 멀리는 금융위기 이후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22 중국, 일본 돈 찍어내는 걸 생각하면은 과거 우리 정통 경제학에서 얘기해왔던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우습게 돼버리는. 왜 그러면 지금 21세기거든요. 21세기. 20세기는 이제 끝났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버냉키도 책을 21세기 통화정책으로 써버렸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세기 통화정책 따로, 21세기 통화정책 따로. 21세기는 달라요. 알았어. 그래, 쌍팔년도에 조선경제학 이런 거 공부했던 사람은 이제 옛날에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여.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안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멘붕 오는 겨. 열받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 둔화 내지 경기 침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체감은 하죠.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맞아요. 주변에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아니지. 맞아요. 말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것도 특히
시정적 리스크야 늘 있던 얘기고 지금도 중동발 갖고 이번 장을 갖다 설명을 하지만 이 정치적 리스크는 이거 4년마다 오는 건데 올해는 특히나 미국 요 지금 서로 생사를 걸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고 이것만 보고 달려오다가 지금 요게 살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요게 살살 터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균열이 왔어요. 우리 이거 스크럼 짠다 그러잖아요. 네네. 스크럼. 스크럼이 균열을 왔다. 매수 대리든 보유 대리든 야 털지 마. 털지 마. 너 나가면 배신자야 임마. 그렇지. 너 먼저 집에 가면은 새끼 너 이제 뭐 안 불러. 뭐 이래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까지는 어지간한 조정이 나오면은 뭐 21선만 오면 득달같이 그쵸. 하다못해 5월선만 가도 득달같이 저감에서 탁탁탁탁 왔는데 특이함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이 중에 이제 새가슴들이 나오거든. 그렇죠. 짱 보고 있다가 돌아서죠. 돌아서는 애들이 살살 어디선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어제가 딱 그거야. 뉴욕장 보면은 네네. 팡 높게 시작했어요. 올라갔어요. 지난 월요일 정도 그걸로 됐고 이제 올라갔어. 또 가자 했는데 오후쯤 가면서 핑계야 뭐 많지. 자 국채 입찰이 시원찮다며. 한두 놈 이렇게 팔기 시작하고 시세 이제 전광판에 숫자가 슬슬 밀리니까 얘들이 뭐 산자에 따르라 하다가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래 된 게 어제 장이라고. 저는 이제 요걸 다 최근 들어서 무엇이 3분기 장세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게 늘 컸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었던 게 원래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장 안 빠진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세상에 장담할 거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고 구글링 하다가 내가 딱 말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여기 너무나 선명하죠. 성적이 완전 걸레된 거 보세요. 너덜너덜해. 저 미국 저거 요즘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스티프닝 요거는 이제 채권 쪽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죠. 그동안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까지 왔다가 그쵸? 이게 이제 점점 단기보다 장기가 이 누워있던 게 이게 폭이 줄든지 아니면 점점 장기가 단기보다 올라가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트럼프가 그때 1차 토론에서 바이든하고 게임이 안 되게 그거 하고 바이든은 일각에서 말하던 그게 맞았네 저연감 침해네 이게 확인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팍 장기가 뛰었잖아요. 맞아요. 장기가 뛰었던 게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 미국 재정이 걱정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뭐 이런 것들이 했다면은 안티 트럼프 쪽에서도 여러 가지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그 가운데에는 시장에서 봐서는 스티프닝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금리 낮추려고 하겠고 그렇죠. 그러면 단기는 내려올 거고 같이 내려오더라도 단기가 더 빨리 내려오는 스티프닝 뭐 등등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그랬잖아. 미국 국채 수익률, 미국 시장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달러도 약세였어요 하면은 어떻게? 주식은 올랐어. 그거 최근 들어서 깨졌잖아요. 그 관계가. 그렇죠. 그 관계가 깨지니까 깨지면 또 시황쟁이들은 뭐라 그런다? 주식 빠지니까 안전자산 채권으로 몰려가서 채권 가격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 떨어졌어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내가 그걸로 먹고 살지만 이 말쟁이들은 여 붙이면 여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 할 말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할 말 없는데 시키니까 어떻게? 할 말 없는데 시키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를 꼭 한 줄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택도 아닌 거고. 언젠가는 시장에서 현실화될 거라고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 부분이 이번에 살짝 맛을 봤고. 맞아요. 일각에서는 한 절반은 청산된 것 같다 그러고. 또 어느 IB 같은 데는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고 있고. 그렇죠. 이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가 가늠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사실이고 포모 하다가 이제 보니까 현타가 온 거지. 야 진짜 엔비디아 이만해도 돼? 어제 아작나버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가격이 맞아? 야 테슬라 뭐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되라고 해서 얘가 보니까 M7보다 PER이 그냥 M7 평균보다 2배인데 그렇죠.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지. 예를 들면 요 얘기는 자꾸 그 얘기인데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다음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딱 기다렸다가 엄마 죽을 때 콕 찌른다. 그럼 세 번째 죽을 때 콕 찌른다가 뭐냐? 트럼프 때문이야. 이번 급락. 이번 급락은 트럼프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는 코끼리 죽을 때 돼갖고 바늘 턱 갖다 댄 거라고.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니까. 제가 봐서는.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지. 바늘 찔러놓고 그다음 기다리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사놓고 3년, 아니면 정 안 되면 2030년.
그 3년에 벌써 한 2년 다 돼갔을 텐데 애초에 처음 말했던 3년에. 네. 그래 지금부터는 또 사놓고 3년이야. 사놓고 나서 3년 가면 또 2030년까지 아초에 얘기했으니까 2030년 가보자 그럴 거고. 네. 2030년 가면은 그때 영상에서 그 친구들을 볼 수 있을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고 있는 중인데 네. 오늘 엔캐리 적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일단 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가열차게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라고. 반론. 네네.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커서가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85년 9월 여기서부터 95년 3월까지 10년에 걸친 달러엔 하락 엔화 강세 플라자 합의. 그리고 한 240엔 250엔에서 80엔 왔어. 우리로 치면 1,500원 하던 환율이 500원 왔어. 그러다가 이제 역플라자 합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그리고 이 세월이고 지금 엔캐리 급내는 건 요거 때문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모든 환율 차트가 위로 튀었습니다. 네. 뭐 유로 달러에 유로가 기준이니까 유로가 급락을 하는 그런 환율이 꼬로박는 그거였지만 즉 이때 미국이 뻘짓을 한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다들 달러 없어 절절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아직도 살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M만 강해졌어. 이거는 지금 와서도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의 붕괴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이때 와다나베 부인 얘기 한참 나왔고 뭐 좌우지간 FX 마진 거래에서도 M만 숏치고 아무 통 하나 잡아놓으면 돈이 벌려. 그냥 M 빌려가지고 브라질 국채를 사든 호주 국채를 사든 미국 주식을 사든 뭐 유럽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다 돈 돼. 그러던 상황에서 100엔 주고 달러 샀어. 그걸로 주식이나 뭐나 했어. 채권 샀더니 바깥에 금리가 일본은 제로금리인데 브라질 같은 데 가니까 막 10%도 줘. 그것을 일단 먹어. 그 다음 나중에 바꿔서 그걸로 또 바꾸는데 보니까 달러당 어떻게 100엔에 바꿨는데 110엔에 환전되네. 이러니까 뭐 여기서 먹고 환에서 먹고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러니까 N으로 빌리면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가 되고. 근데 극하다가 이제 환에서 이제 아작이 나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과거 브라질 국채도 하다가 해야 할 환율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엔캐리를 겁을 내는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차트 한 장 뭐 7월 29일 일타경제에서 뭐 일타경제라는 채널에서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대표의 반론도 듣고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거는 요 때가 89년이요. 85년부터 한 89년 사이에 80엔 하던 놈이 한 140엔 위로까지 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외환시장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부터 확 꺾이죠. 89년. 니케이 89년. 아작이나. 지금도 엔캐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 구간에. 2022년 이때 뭐 아베노믹스 이거는 생략합시다. 네네. 딴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때만 해도 엔캐리가 엄청나게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살짝 걱정되는 거는 우선 기술적 과매수 국면이 이때나 비슷하고 이 이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못 간다. 이거 한번 하다못해 빨간색까지 빨간색이 20이니까 20개월 이평선이든 아니면 이거 이 갭을 갖다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려면 한 130엔 가야 되나? 이 와중에 구매력 평가설 PPP를 적용하면 지금 95엔인가 94엔이 적정하대. 이 와중에 지금 아직도 140 얼마야. 지금 요 부분에서 만약에 이때 엔캐리 청산이 있었거든 이때. 요번에도 그러면 이때처럼 되느냐? 그러면은 니케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작이 이번에 났었는데 요걸 갖다가 지금 박정훈 씨 아시죠? 네. 박정훈의 일타 네. 저 뭐지? 지식 한방. 지식 한방. 오케이. 최근에 이 BOJ 관련한 영상을 이렇게 연속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참고하세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무슨 이거 사서 무슨 뭐 8월 중에 3배 가요. 뭐 아니면 이 종목에 손모가지 걸어요. 그런 영상 보지 마시고 이어서 HS 아카데미를 보니까 내가 몰랐던 이런 영상이나 채널도 알게끔 되는구나. 이것도 서로 윈윈이요. 그렇죠. 박정훈 기자님 너무 훌륭하시죠. 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방기금리예요. 파란색. 네. 밑에 희끄무리 한 게 BOJ 일본 거예요. 자, 이때 89년에 뭐 했다? 연준은 금리 내리기 시작했어. 근데 이어서 BOJ가 급발진을 해. 이렇게 낮게 금리 유지하다가 금리를 팍팍 올리네. 이때가 이때였다고. 일본이 사실상 G2 야 이제 미국한테 개기다가 근데 뭐 그날 이때 이후로 야 너 플라자 합의 하면서 호텔로 좀 와볼래? 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환율은 매우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맞아요. 받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무슨 뭐 금리와 인플레와 정책 금리도 어떻게 이게 보면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정치적이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큰 그림은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엔화는 더군다나 엔화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시기에
이제 일본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플라자비 너 좀 가봐라. 너 좀 까분다. 너 좀 치네. 너 좀 치네. 여기서 좀 멈춰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환율 지금부터 가자 이런 거 아니었나. 그 큰 그림 아니었나. 그런 추론인 거죠. 지금부터 네. 이제 추론인 건데 그럼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엔화 강세를 미국이 원하는 건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BOJ에서 나온 그 성명 반성문이죠.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반성문. 어디 20페이지짜리 어제 나왔던 BOJ에서 의사로. 예, 그 저기 BOJ BOJ에서 금융시장이 너무 흔들리면 금리 인상을 못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부총재가 얘기를 얘기한 거. 네. 보니까 이게 다 엄청 그 자세하게 막 평소에는 잘 그리지도 않던 그림을 막 엄청 열심히. 저는 이제 미국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완전 추론이기 때문에 내피셜이고 이거는 그냥 내피셜인데 의심인데.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가는 것이 유리한 판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찾겠다.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무슨 뭐 배경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 확인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돼서도 뭐 실제로 저는 청산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엔화가 더 강세가 될 거라는 확신이 내지는 근거가 있어야 여기서 팔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해외에다 투자해놨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물론 이제 엔화 말고도 말씀하셨던 대로 엔화로 차입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포지션을 정리한다. 이건 맞긴 맞는데 근데 그 엔화에 대한 전망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호석 살아있네. 지금 내가 지금 진행자요 패널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반반이에요. 반반. 알았어. 네네네. 네. 어쨌거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89년도에 이런 어떤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BOJ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은 현재 이 국면은 말이죠.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뭔가 승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그쵸. 연준이 지금 이 하늘색의 연방기금금리는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려올 일만 남았잖아요. 내리겠죠. 그 폭과 시간의 문제지. 맞아요. 얘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국면이 한 번 더 펼쳐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살짝 우리가 맛을 봤는데 좀 아팠잖아 이번에. 그랬더니만 얘가 태세 전환을 한 거 아니에요? 31일 날 7월 31일 날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폭도 키웠고 0.1이나 0.25나 그 이자 몇 푼 된다고가 아니라 0에서 0.1 같으면 0.05인데 0.25까지 왔으면 5배 아닌가. 절대 레벨은 낮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은 갑자기 5배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때 기자들이 묻기를 0.5% 위도 가능하냐 했더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게 우에다라고 총재가. 근데 이번에 쪽팔렸는지 본인은 안 나오고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면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뭐 당분간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한 거죠. 그렇죠. 저의 뇌피셜은 그거예요. 옐런이 전화했다. 도로 함부로 하지 말고 벤치 사인 보고 도로하라 했는데 그게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금리도 우리한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내지는 지금 약간 좀 그거 한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좀 하자. 저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이 차트가 깨져버렸어요.